자, 시작을 합시다. 질문 먼저 받을게요. 저번에 했던 거. 또 있나요? 27. 보니까 23도 틀리신 친구들이 있던데 겸사겸사 공식을 마지막으로 한번 또 정리하고 그죠? 극한 공식은 극한 공식 있죠, 요거를 좀 다시 한번 거의 마지막이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문제를 풀어주면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얘는 특징이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sin x 얘는 x랑 같다. 그다음에 탄젠트 x 얘도 x랑 같다. 이런 식인데 근데 뭐 맨날 x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요거를 좀 봅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쭉 정리를 그냥 약간 뭐라 그럴까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영어로 갈 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무조건 거의 공식처럼 외워두셔야 나중에 문제 풀 때도 필요하니까 그럼 사인이라고 쓰고 이쪽은 fx equal fx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은 x가 0으로 갈 때 fx도 0으로 가는 그런 상황일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탄젠트 x 탄젠트 x 얘도 그냥 x가 되는 거고 이쪽은 탄젠트라고 쓰고 여기는 ax가 될 때 여기는 이제 ax가 되는 거죠. 탄젠트라고 쓰고 이쪽은 fx가 되면 여기는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얘는 2분의 1 x 제곱 바로바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형의 극한이 나왔을 때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긴 한데 그냥 약간 기본적으로 얘는 좀 알아두셔야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문제 풀 때 나올 수가 있으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이라고 쓰고 여기는 ax라고 두면 x 자리에 ax니까 2분의 1은 그대로 두시고 ax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한꺼번에 뭐 뭉뚱그려서 가는 게 아니라 x 자리에 이제 ax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 빼기 코사인 fx 얘는 2분의 1이라고 쓰고 여기는 fx의 제곱. 이 공식은 아마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극한이 그런다고 안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형이 살짝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도형. 그러니까 물론 도형이 메인은 아니겠지만 그걸 해석해서 이런 식의 형태로 바꿔서 극한을 구하는 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자매품은 시컨트 x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2분의 x 똑같아요. 이게 시컨트 ax 마이너스 1은 2분의 1이라고 쓰고 여기는 ax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시컨트 fx 마이너스 1은 이쪽은 2분의 1 fx 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로 넘어가서 ln 1 플러스 x 이는 x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ln이라고 쓰고 1 플러스 ax ax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n이라고 쓰고 얘는 1 플러스 fx 그냥 fx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ln이라고 쓰고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0으로 가면 어쨌든 이게 지금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가니까 그냥 얘는 x 제곱 플러스 x로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보자면 그래서 만약에 뭐 문제 못 풀었을 때 은근 이거를 못 바꿔서 못 푸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가 0으로 가면. 그래서 얘는 얘를 한번 들어줬어요. 이게 어떤 얘가 되는지. 그래서 ln이 나오면 1을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어차피 꼴을 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바꿔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쪽은 뭐 2의 x승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얘는 x가 되는 거고 그다음 2의 ax 마이너스 1 얘는 ax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2의 fx 마이너스 1 얘는 fx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공식이니까 이거는 좀 잘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아카데미가. 그래서 극한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좀 다 쓸 거면 너무 빡세.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얘는 좀 기억하시고 바로바로 바꿔서 문제를 푸시는 게 제일 좀 경제적인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만약에 모르고 있었으면 지금은 당연히 좀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공식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은근히 하여튼 이건 많이 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27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얘가 그 문제에 나온다는 건 아니긴 한데 하여튼 그렇긴 해요. 자 27번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면서 fx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2배 fx 플러스 x f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x 곱하기 x분의 x 요거래요. 그죠? 요거라고 한데 자 그랬을 때 f1이 0일 때 그때 얘는 뭐냐면 이쪽은 뭐 인테그랄 쓰고 1부터 4까지 f 루트 x f 루트 x dx f 루트 x dx 이렇게 딱 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적분을 하려고 보면 그러니까 그저 미적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요즘에 적분 중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공식의 범주라고 내가 그때 얘기했던 공식의 범주. 공식의 범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뭔가 그냥 보였을 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어쨌든 항등식이긴 하거든요. 양수의 항등식. 항등식이니까 얘를 넘기는 거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올 거냐?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돼요. fx의 뭐 제곱이라든가 혹은 뭐 fx의 3승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4승까지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얘를 미분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2배 f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얘는 미분하면 3배 쓰고 fx 곱하기 fx 제곱 곱하기 f 프라임 x 이런 것들. 혹은 x 곱하기 fx 이렇게 곱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미분한 거는 얘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fx 더하기 x f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럼 얘가 이제 x 제곱 곱하기 fx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쪽은 얘는 2x fx 더하기 x 제곱 f 프라임 x라고 쓰는 순간 어머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가는 것들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 이런 게 공식의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공식은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 그런 거 말고도 이제 이런 식으로 미분의 반대 과정이 결국 적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미분하면 그게 되는가를 보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마찬가지로 또 쓸 수 있는 건 x분의 fx도 꽤 자주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이 정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다는 이야기죠. 이쪽은 뭐 x제곱분의 여기는 f 프라임 x 그 다음 이쪽은 x 곱하기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인테그랄 여기는 뭐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라고 쓰고 이번에 뒤에 거 미분하니까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짝 좀 그런 게 있긴 하다. 살짝 그런 게 있는 게 여기 뭔가 이렇게 식이 있다? 식이 있고 이거 이퀄이라고 쓰고 어떤 게 보통 나오냐면 얘 이렇게 자주 나와. x분의 f 프라임 x라고 쓰고요. 마이너스 이쪽은 뭐냐면 얘는 x 제곱분의 fx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것도 나와요. f 프라임 x 마이너스 x분의 fx 이런 형태로 잘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항등식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적분의 어떤 그런 상태로 보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좀 바꿔서 이런 형태로 쓰고 와서 이렇게 적분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보고 x분의 fx라는 걸 미분하는 거랑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그냥 대놓고 이제 이거를 그냥 적분하게 되면 그냥 대놓고 x분의 fx가 되는 거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돼요? 이거겠지만,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말이 안 돼. 이것만 가지고는 말이 안 되니까 여기는 이거 나누기 x, 여기 제곱, 여기 x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식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어. 식을 바꿔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미분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반대 과정이 저거니까 인테그랄 썼을 때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돼요?
그래서 나오는 형태는 약간 이런 형태가 좀 많이 나오긴 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애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나 저거는 오다 가다 봐가지고 괜찮거든요. 근데 약간 이쪽 같은 이런 계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애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좀 약간 기억해두면 좀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 그냥 얘 넘기자는 거죠. EX, F. 한번 이렇게 봤으니까 다음에 볼 때는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여기는 플러스 X제곱 F 프라임 X가 이쪽은 LNX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의 범주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적분 문제를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알고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되거든. 알고 있는 형태. 그냥 적분이 안 되고 식을 변형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얘 적분하면 그냥 x 제곱 곱하기 fx가 되는 거고요. 얘는 x ln x 마이너스 x 플러스 c다라고 쓰면 끝날 거라는 거죠. ln x 적분하는 거는 공식으로 기억하라고 했잖아. 그냥 이렇게 하도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자체가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 얘는 어쨌든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F1이 0이었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뭐야 이거? X, ln X. 자, 이쪽은 그거니까 여기 1 대입하니까 0이고요. 이퀄 마이너스 1 플러스 C니까 그러므로 C는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C는 1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오겠죠. 이쪽은 이렇게 써야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x 제곱 곱하기 fx가 x ln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야 그냥 이렇게. 그럼 이렇게 썼어. 그럼 이제 이쪽은 인테그랄 쓰고 1부터 4까지. 자, 이쪽은 f 루트 x dx예요. 루트 x를 띄워줘.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쓰면 x 이퀄 t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를 없애는 게 좀 편해요. 그러니까 물론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 x를 t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 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뭐 그죠. 근데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게 루트가 없는 걸 좀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dx 이퀄 et dt죠. et dt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이퀄 인테그랄이라고 쓰고요. 어차피 1 대입하면 1이고요. 루트 4니까 2가 될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ft라고 쓰고 곱하기 et dt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돼요? 그냥 그럼 얘는 어차피 정적분 같은 경우는 대입을 할 거니까 문자의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인테그랄 쓰고 1부터 2까지 여기 2를 밖으로 빼고요. x, fx, dx라고 써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 그냥. 그럼 또 이제 이걸 또 해야 되는데 그럼 부정비적 해야 되나 생각만 한단 말이야. 그럼 또 이제 망한 거죠. 왜? 그거 하다가 괜히 또 계속 뺑뺑이 도는 그런 지옥의 약간 서킷 트레이닝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x 곱하기 fx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구해놨기 때문에 얘가 이거잖아. 아니 저렇게 바꾸는 것도 되는데 그럼 여기서 x 곱하기 fx만 남기고 그럼 얘는 x로 나눈 거잖아요. 항등식이니까. 그럼 얘도 x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럼 ln x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1이라고 끝날 거예요. 이게 낫지 않나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면야 뭐 부분적분을 쓴다라고 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거는 여기 식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냥 이거 이퀄 2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ln x 그냥 ln x 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x분의 1이라고 쓰고 이쪽은 dx가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거 이퀄 그러면은 2가 되고요. 이쪽은 x ln x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되고 이쪽은 플러스 ln x로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쓴 다음에 이렇게 딱 쓰고 이쪽은 1부터 2까지 라고 쓰면 끝날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어차피 이거 0이고 이거 마이너스 2고 이거 0이니까 그럼 플러스 4에다가 그럼 여기다 그거 쓰게 되면 이쪽은 2ln에다가 ln이 더하니까 이쪽은 3ln에다가 2배니까 6ln에다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에서 4 빼면 마이너스 4니까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죠. 6ln이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좀 기억하시면 생각보다는 좀 문제 풀 때 좀 부드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30번을 풀려고 하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어도 솔직히 1등급 나올 수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뭐 굳이 그런 거 아니라고 치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되게 어느 정도 약간 중상 이상의 난이도 문제들에서 좀 잘 얘를 좀 쓸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적분은 그래서 생각보다 그냥 그거를 보게 되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막 계속 나오질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고 있는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공식들을 좀 알아주시면 좀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8번 Q&A. 첫째 항이 4인 등비수열. 그럼 AN은 그냥 4 곱하기 R의 n-1셋이라고 쓰시면 돼요. 정의된 함수 fx가 모든 자유선에 대해서 fx 이퀄 이쪽은 an sin 파이 x sin 파이 x sin 파이 x. 자, 그래서 n-1부터 시작해서 이쪽은 n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n까지 쓱. 자, 이게 되고요. 함수 gx. 아, 그리고 그 수원초 같은 경우는 애들 그 헬투스 3등급 또 3등급 이하, 4등급 이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삼시사를 제가 한 단원씩 풀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10시부터 내일 맞나? 내일이 아니고 모레 금요일 날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어삼시사 한 단원 정도를 해가지고 좀 풀어가는 거. 그래서 그때 질문 좀 하시고 그래서 그런 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좀 그런 식으로 좀 기초 문제 같은 경우를 좀 잘 풀고 싶으신, 근데 사실 기초 문제라고 해도 그게 기초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어삼수사를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와가지고 그거 하고 가셔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가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어요. 자, 이퀄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 자, 요게 있대요. 자, 이렇게 다음 조건 만족하는데 G3 G3이 파이분의 56 파이분의 56 자, 모든 양수 K 모든 양수 K 0보다 크대 예, 무조건 0보다 크대 양수 K에 대해서 곡선 Y는 GX와 and 이쪽은 Y는 K는 그러니까 오직 한 점이에요. 오직 한 점. 돼요? 그렇잖아. 자, 그러면은 생각해봐. 어떻게 보면 당연히 G바는 뭐일 수밖에 없으니까 빵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G 프라임 X가 fx라는 건 당연히 이제 이 두 개는 무조건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게 나온 거잖아. 그럼 G바는 빵인데 0보다 큰 쪽에 대해서 GX가 Y는 K 양수랑 만나는 게 계속 몇 점씩밖에 안 나온대요. 한 점밖에 안 나온대요. 그럼 그 말인즉슨 중요한 건 뭐냐면 쪽은 GX는 X가 0보다 큰 쪽에서 증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죠. fx는 항상 0보다 클 때 여기는 플러스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미분한 게 저 fx니까. 그럼 도함수가 양수여야 원래 함수가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봐줘봤자 0보다 크거나 같다 정도? 뭐 0보다 큰 범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어쨌든 양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끝날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고 이제 우선은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건 한 것 같아.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라고 생각하면 그죠? 어제 오랜만에 내가 다녔던 학교에 갔거든. 학교 근처에 갔거든요. 이게 놀 데가 많아가지고 와, 근데 진짜 엄청 많이 바뀌었더라. 혹시 너도 이제 그렇게 학교 다니면 그 학교에 대학가가 있잖아요. 그죠? 어때요? 좀 네? 좀 바뀌었어요? 엄청 요즘 되게 빨리 바뀌는 것 같아. 원래 내가 다닐 때 막 포장마차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리고 막 그런 인형 뽑기방만 엄청 생기던데? 짱으로 왔어? 장난 아니더라. 걔는 뭐 미쳤나봐 걔네는. 나보다 더 심한 거 그러지. 그런 거 생기고 그다음 뭐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좀 그러긴 했는데 하여튼 나름 좀 반갑긴 하더라고요. 이거 오랜만에. 학교를 한 10년 다녔거든요. 막 자퇴했다가 다시 들어가고 10년간 다녔는데 그랬더니 약간 좀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기.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뭐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이걸 해야죠? 자, 인테그랄. 얘는 0부터 3까지 ft dt가 뭐 짜증나면 fx dx라고 써도 돼요. 써도 됩니다. 얘가 파이분의 56. 이건 뭐죠? 어떻게 보면. 근데 sin 파이 x라는 건 n간치 그거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sin 파이 x면 얘가 뭐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이런 건데 등비라고 해서 등비. 첫 번째 항이 4니까 처음에는 4일 거야. 4. 처음에는 4.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가 y는 fx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돼요? 자, 0부터 1까지랑 1부터 2까지랑 2부터 3까지 3개로 나누면 됩니다. 돼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볼게. 그러면 얘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인테그랄 쓰고 0부터 1까지는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냥 4라고 쓰고 sin 파이 x. 돼요? 그죠?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뭔지 모르겠으나 1부터 2까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뭐냐면 이게 공비가 4인, 공비가 r은 등비니까 그럼 굳이 얘기하자면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4r sin 파이 x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렇잖아. 그 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2부터 3까지는 이쪽은 4r 제곱 sin 파이 x라고 쓰면 끝날 거란 말이죠. 그럼 dx를 붙여야 되니까 dx.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쓸 건데 얘가 fx란 말이에요. fx. 이게 fx다? fx야. fx인데 항상 0보다 뭐가 더했어요? 크다 그랬죠. 그럼 얘가 깜찍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 점수가 내려가는 거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가 돼서 무조건 f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위쪽으로 올라오게 만들어야 될 거란 얘기야. 오케이? 그렇잖아. 이게 양수면 1부터 2까지는 얘가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밑으로 내려가면 fx가 0보다 작은 게 생기면 계속해서 증강을 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죠. gx가. 돼요? 오케이? 그렇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2부터 3까지 4r제곱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무조건 이걸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형태로 fx가 그려져야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계속해서 증가만 하는 수가 나올 거란 얘기죠. 돼요? 그죠? 아 너무 그림 좀 이상하게 그렸나? 하여튼 그냥 그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낄낄 자 이거 그때 알려줬죠? 넓이 한 칸의 넓이 원래 1인데 몇 배 빨라진 거예요? 파이배 빨라졌으니까 원래 한 칸의 넓이가 뭐분의 1인 거예요? 8분의 1이죠. 원래 이거 사인이라고 쓰고 파이 x라고 쓰면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0부터 여기 1까지라고 보면 이거 한 칸의 넓이가 원래는 사인 x가 1이었잖아요. 근데 사인 파이 x니까 뭐분의 1이었다는 얘기야. 파이분의 1. 돼요? 그럼 여기도 뭐분의 1이야? 파이분의 1일 거라는 거죠. 돼요? 근데 여기서 파이분의 2가 한 칸인데 몇 배가 된 거야? 왜 나만 아는 거 같지? 나만 알면 안 되는데? 그죠? 아니 나는 이미 대학 갔잖아. 그죠? 이상한 그거일 수 있겠지만 나는 필요가 없어. 이거 몰라도 돼. 근데 알면 편하다니까? 아니 굳이 적분 안 해도 그냥 그때도 얘기했지만 야 인테그랄 쓰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얼마야? x, dx 얘가 1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칸의 넓이가 1이야. 한 칸의 넓이. 근데 그 한 칸이라는 걸 이렇게 정해줘. 4분의 1 주기. 이걸 한 칸으로 주자고요. 그게 1이었잖아. 그럼 여기서 인테그랄 쓰고요. 이게 사인이라고 쓰고 ax라고 두면 주기도 어차피 지금 얘는 a분의 2파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뭐냐면 0부터 시작해서 그렇잖아. 그 주기 얘기하지 않았니까 2a분의 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돼요? 그래서 이거 dx가 이거라고 a분의 1이라고요. a분의 1. 돼요? 그거라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B배를 한다? 그럼 여기 그냥 B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혼날 거라는 거죠. 돼요? 이거는 기억하세요? 제발. 얘는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여기서도 쓸 거고요. 자,
그래서 얘는 파이분의 1이고요. 이쪽이 4니까 얘는 파이분의 4가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리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뭐냐면 이런 느낌이죠, 이쪽은. 자, 그럼 얘가 R 값이 음수여야 되거든. R 값이 음수. 그래야지 얘가 위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R이 음수일 거야. 되니? R이 음수야. 그럼 어쨌든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쪽도 마찬가지긴 한데 파이분의 얘는 4R이라고 쓰시면 돼요. 돼요? 파이분의 4R, 그죠? 그건데 R 값이 음수니까 무슨 너스가 붙어야지 넓이가 될까? 마이너스. 돼요? 그렇지 않겠니? R이 음수잖아요. 근데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 양수잖아. 그쵸? 그럼 R이 음수니까 이쪽은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넓이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쓰시면 되고요. 그럼 그 다음 같은 경우는 그냥 또 똑같이 플러스라고 쓰고 파이분의 4R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돼요? 그럼 방향이 어떻게 보면 그냥 그게 끝이에요. 이거야. 그러면은 이거 이퀄 이쪽이 얼마냐? 파이분의 56이에요. 파이분의 56. 56 이렇게 돼요. 이거야 그냥 뭐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파이는 어차피 다 날리면 되는 거고요. 4도 날리면 되니까 1-R 플러스 R 제곱 이쪽은 14가 되는 거죠. 나 뭐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게 파이분의 1이 아니라 파이분의 2잖아요. 두 칸이잖아요 지금. 1까지니까. 0부터 1까지면 이거 한 칸에 이거 한 칸 더 들어가는 거예요. 두 칸이잖아요. 돼요? 오케이? 두 칸이니까 여기다 2를 곱하면 되니까 그럼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2를 딱 곱하시면 되니까 이쪽은 이렇게 약분하시면 이쪽은 8분의 28 그러면은 28에서 4 나누니까 이쪽은 7이 되는 거죠.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그럼 넘기면 R제곱 빼기 R 마이너스 6이 0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R 빼기 3 곱하기 R 플러스 2가 0이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R이 될 수 있는 건 3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R 값은 음수가 돼야 이제 이쪽 계속 위로 이제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R 값은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렇잖아. 그럼 끝났어요. R이 마이너스 2고 첫 번째 항이 4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제 이쪽은 얼마예요? 이쪽에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여기는 AN분의 얼마래? AN분의 1 이거로 구해요. 그럼 그냥 얘는 계속해서 어차피 등비수열 역수치에도 무슨 비수열이에요? 등비. 그럼 첫 번째 항 역수고 공비도 역수니까 이쪽은 첫 항이 4분의 1이고요. 그다음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수열의 어떤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이쪽은 1 플러스 2분의 1분의 4분의 1이라고 쓰시면 이게 답이다.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얘는 이게 항상 이쪽은 양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R 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약간 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넓이를 구할 때 한 칸의 넓이가 1이니까 걔를 가지고 파생되는 그러니까 실수배랑 연관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룰 수 있다 정도로 치면 좀 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되는 거죠. 혹시 너 프린트 있니? 아 있어요. 아 네네. 됐나요? 되죠? 그럼 이제 28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29번은 넣어보겠습니다. 수행날 29번. 또 어찌고 됐어요. 공부하다가 내 얼굴 나오면 놀랄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죠? 그래가지고 자 어디를 지우냐? 여기를 지우냐? 29번. 여기서 하고 싶었던 게 30번인데 솔직히 30번이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되긴 합니다. 어쨌든 자 29. 생각보다 미적분이 그 문제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 니네 시험 보는 게 그래서 그 틀린 게 잘 안 나와. 그래가지고 막 잘 안 모아지더라고 문제가. 근데 그리고 어차피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 하고 좀 시간 보고 이제 생각을 할 건데 여튼 자 그래서 이거 먼저 합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1이래요. 자 이거 위에 1, 4분면의 점 P에서 원 C에 접하는 직선이 곡선 y는 x제곱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q하려고 합니다.
원이 있나 보죠. 이렇게 쓱 하는. 그래서 1, 4분의 좌반대 P에서 이렇게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OP가 X축의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이 세타니까 이렇게 돼서 이만큼을 세타라고 부르는 거죠. 세타.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접선을 그었는데 접선을 그었을 때 이제 뭐냐면 그 X 제곱이랑 만나는 두 점이래. X 제곱 QR이래. QR. 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쪽을 Q라고 하고요. Q. 이쪽을 R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렸을 때 이쪽 X값을 Q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의 X값을 R 준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QOR이니까 얘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알파라고 하는 알파. 여기서 이렇게 가는 요만큼의 이쪽 각도를 알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탄젠트의 덧셈 정리, 탄젠트 덧셈 정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무슨 대값을 씌웠죠? 절대값을 씌웠던 기억이 나죠. 왜? 무슨 각을 만들기 위해서? 예각 만들려고. 돼요? 오케이? 자 근데 봐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직선이 있고요. 저런 직선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돼서 이만큼에 있는 이 각을 뭐 알파라고 두면 내가 이 각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딱 이겁니다. 시계 방향.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뺄 거잖아. 두 개를 빼는데 시계 방향으로 가야 돼. 시계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얘를 구하시든가 똑같은 말이 이렇게 얘를 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의 기울기를 M1이라고 하고요. 이쪽의 기울기를 M2라고 했을 때 기울기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양수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양수든 음수든 우리가 원하는 각도를 만들고 싶으면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증명하는 거는 그냥 그 식 써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굳이 뭐 그걸 할 필요 없고 그냥 시계 방향을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덧셈 정리할 때 나오는 게 이제 이루는 각인데 이제 그때 이제 중요한 건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각을 만들 때는 절대값을 만들면 되는데 꼭 우리가 뭐 그 보는 게 예각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는 그냥 뭐냐면 시계 방향으로 가는 형태를 만들어주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지금 y는 x 제곱이기 때문에 그럼 이쪽에 있는 걸 굳이 말하자면 q, q 제곱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얘는 뭐냐면 r, 제곱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쪽 직선의 기울기는 그냥 q가 되는 거고요. 이쪽 직선의 기울기는 얘는 그냥 r이 된다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죠. r. 돼요? 그래서 탄젠트 q라 하면 얘는 그냥 q라고 쓰시면 되고요. 탄젠트 r이라 하면 그냥 얘는 r이라고 쓰면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탄젠트 알파를 구한다. 탄젠트 알파를 구한다고 하면 이게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쪽은 뭐냐면 1 플러스 탄젠트. 그러니까 탄젠트니까 기울기니까 그냥 얘는 뭐냐면 이쪽은 q 곱하기 p가 될 거고요. 이거 분해. 이쪽은 얘는 뭐냐면 q 마이너스 p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됩니다. 돼요? 오케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그러면 볼게요. 자, 계산합시다. 이제 신나게 계산하는 거지. 자, 볼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세타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p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부르는 건 당연한 어떤 위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 이거를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접선의 방정식은 코사인 세타 x 더하기 사인 세타 y 이퀄 1이다라고 쓸 수 있다. 이거야. 이렇게. 근데 y는 쓰고 x 제곱이랑 만났을 때니까 그럼 결국은 여기서 얘네 둘을 연립하게 되는 거니까 y 자리에 x 제곱을 집어넣는다. 그렇잖아. 그러면 다시 말하면 사인 세타 x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 x 마이너스 0이다. 뭐가 없어요. 이거의 두근. 이약 두근. 두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얘가 Q랑 R이다. Q랑 R. 오케이? 뭐가 없잖아. 만나는 거니까. 만나는 X 값을 가지고 보는 거니까 여기가 Q가 되고 이쪽이 R이 될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근이 QR이니까 Q 더하기 R 같은 경우, Q 더하기 R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는 거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QR 같은 경우 얘는 뭐냐면 사인 세타 분의 마이너스 1이 돼요. 돼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충 비슷하게 표현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집어드세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 얘를 구해야 되니까 걔는 1 더하기 Q R QR 미안해요. 자 이렇게 QR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1이고요. 분의 자 Q 빼기 R인데 Q 빼기 R 여기서 Q 빼기 R을 구할 거면 Q 마이너스 R만 가지고 못 구한다는 이야기야.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구해요? 제곱해서. 그럼 이거에 제곱하면 얘는 Q 플러스 R의 전체 제곱에서 이쪽은 마이너스 4배 QR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니까. 그럼 이쪽 봤을 때 여기는 이거를 제곱하니까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4QR이니까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인 세타 분의 4. 그래서 여기는 이제 QR의 제곱 Q 마이너스 R의 제곱이 사인 제곱 세타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분의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4배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죠? 자, 그럼 순간 무슨 Q 빼기 R이라고 말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얘는 사인 세타라고 쓰고요. 분의 얘는 루트라고 쓰고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4배 사인 세타라고 말한다. 자, 이렇게 되는 그 순간 자, 점수가 날아갑니다. 왜? 저기서 Q가 지금 더 앞에 있는 거거든요. Q가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든요. 그렇잖아. 그럼 작은 쪽에서 큰 쪽을 뺐으니까 무슨 너스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돼요? 애들이 여기서 많이 틀리더라고 보면.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서 이거 이퀄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제 이쪽은 사인 세타 분의 이쪽은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 자 제곱 세타. 그다음 쪽은 플러스 4배 사인 세타. 돼요? 그러면은 귀찮으니까 사인 세타 곱하고 여기다가도 사인 세타 곱합시다. 사인 세타 곱해주시면 그나마 좀 약간 덜 그거 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나오니까 그럼 여기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고요.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분의 이쪽은 마이너스 루트가 되고요.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 그다음 플러스 4배 사인 세타.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 바꿔가지고 이렇게 1 빼기 사인 세타 바꿉시다. 얘가 탄젠트 알파입니다. 돼요?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냥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할 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1 나누기 세타야. 그 10을 구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나누기 세타를 구하시면 끝날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 그래서 그 리미트라고 쓰고 세타가 넘어가요. 젠장!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이렇게 쓰고요. 루트라고 쓰고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4배 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 여기는 귀찮아.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세타입니다. 그리고 나누기 세타. 돼요? 그럼 이거 여기 넘기면 이렇게 여기 곱하기 세타 하시면 돼요. 세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돼요? 얘를 뭘로 막 간절하게 바꾸고 싶어야 돼요? 세타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싸 이렇게 되죠. 돼요? 그렇잖아. 뭐 딴 건 없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 루트가 나왔으니까 유리화를 뭘 시켜줄 거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돼요? 이렇게 가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얘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세타 분의 자 여기는 이거 루트니까 그냥 바로 그냥 유리화 시켜버리면 여기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4배 사인 세타가 되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쪽에 들어갈 걸 루트라고 쓰고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4배 사인 세타에다가 이쪽은 여기에 플러스 1이야. 플러스 1.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거기다가 세타 날라가니까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 플러스라고 쓰고 1 빼기 사인 세타 분의 1이다라고 쓸 수 있고요. 그래놓고 여기 리미트라고 쓰고 이쪽은 세타가 0으로 간다고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은 야 얘는 이미 끝났다? 0으로 가면 이게 0으로 가니까 1분의 1이니까 그냥 1입니다.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이 얼마예요?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이 얼마죠? 사인 제곱이죠. 그럼 이거 사인 제곱 돼요? 그러면은 야 이것도 좀 생각해보자. 어차피 봐봐요. 이거 0으로 가면 사인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럼 1 빼기 0이니까 그냥 1 아니야? 그럼 얘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그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돼요? 그리고 여기도 봐봐. 1 더하기 0이야. 1 더하기 0이고 1을 또 더하니까 이쪽은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이렇게 얘를 지우고 뭐라고 쓰시면 돼요? 돼요? 그리고 그럼 여기는 뭐다? 세타 제곱이고 이쪽은 뭐냐면 그냥 사세타.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따로 저렇게 따로 본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2분의 세타에다가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 있던 게 플러스 1이고 이쪽은 리미트가 되고 세타가 어디로 갈 거냐면 이쪽은 0으로 갈 거예요. 돼요? 0으로 바뀌는 필요 없어요. 돼요? 남는 게 얼마나? 3이 남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를 알고 있어야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뭐 이렇게 바꾸기 좀 애매하니까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는 0의 개수만 맞으면 그냥 이렇게 바로 1로 바꿔서 써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29번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죠? 자 29번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할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막상 보면 그렇게까지 막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30번을 아씨 내가 일부러 집어넣긴 했거든. 이건 무조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고르긴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기본적인 거는 좀 알긴 아셔야 되거든요. 이거 넓이를 할 때 약간 좀 넓이의 변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번 할 수 있는지 해봅시다 한번. 아니 너네가 이해를 못한다. 그럼 내가 설명을 못한 거니까 저를 막 이렇게 나쁜 놈으로 치면 됩니다. 알겠죠? 자 30번. 어떻게 보면 이 정도까지 나오기가 그렇게 막 그거 하지 않을 것 같아. 나와도 이거는 꽤 어려운 문제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30번 같은 경우를 틀려도 된다. 28번이나 그럼 상관없을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30번. 함수 fx 얘가 x 3승 마이너스 12x제곱 그다음 플러스 36x가 있고 36. 이렇게 있게. 그럼 여기는 x로 묶으면 x제곱 빼기 12x 플러스 36입니다. 그럼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해보겠네. 이렇게 쓱 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이 0이고 이쪽이 6입니다. 좀만 참아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이제 또 그걸 봐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봤을 때 2대1의 비율관계니까 이쪽은 이만큼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얘를 그리는 거야. 크게 뭐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얘가 이렇게 딱 끊기는 거예요. 0부터 6까지. 0부터 6까지. 0부터 6까지. 이렇게 딱 돼요. 자, 그래 놓고 엔딩분 해야 돼. 엔딩분. 엔딩분. 양끝점도 포함해서 엔딩분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등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엔딩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하다 보면 된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라고 한데 그러니까 리미트 시그마가 나오면 우선은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이게 급수긴 한데 급수에서 너무 대놓고 그런 식이야. 뭔가 넓이랑 연관된 무한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n은 무한대로 가고요. 이쪽은 k는 1부터 n까지래. 그리고 얘는 절대값 이거죠. fx xk 빼기 fxk 마이너스. 이렇게 딱 쓰고 절대값이고 곱하기 xk 빼기 xk n 빼기 k다. 뭐 n 빼기 k, n 빼기 k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약간 높이의 형태인 것 같고 밑변의 형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 이런 형태야. 그러면 얘하고 얘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k하고 n 빼기 k를 가져다 생각하면 얘는 지금 무슨 느낌이에요?
분리다 이건가요? 그렇죠? 자, 파이팅. 봐봐. 여기서 K하고 N 빼기 K야. N이 얘거든요. 이쪽에서 N 번째가 이거거든. 얘가 N 번째거든. 얘가 빵 번째고요. 이거잖아. 그럼 여기에 지금 N-K래. 그럼 이게 지금 한 칸, 두 칸 이렇게 가면 한 칸, 두 칸 이렇게 오는 거죠.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무슨 층을 이룰 거냐면 얘네 둘은 대칭이야, 대칭. 그걸 이룰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K가 1이면 이렇게 한 칸 온 거고요. 그 다음에 N 빼기 K면 맨 끝에서 한 칸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두 칸이면 이쪽도 두 칸. 세 칸이면 이쪽도 세 칸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어쨌든 대칭이고 그럼 그 대칭이라는 게 X는 3에 관한 대칭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합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자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K 대신에 0, 그러니까 1을 대입해 1, K 대신 1 대입하면 fx1에서 fx0을 뺐어요. 그럼 얘가 x1일 거고요. 이게 x0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만큼을 뺀 거야. 이만큼을 뺐어요. 돼요? 그리고 그럼 대칭이니까 여기도 왼쪽으로 한 칸 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가서 이만큼의 형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만큼의 형태. 물론 여기 함수값이라면 연관성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건 연관성이 없어요. 이쪽에 함수값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를 가져가는 거니까 이만큼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럼 굳이 뭔가 좀 약간 틀을 보자면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딱 돼서 이런 형태로 쓱 가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이 지금 2가 되는 거고 3에 관한 대칭이니까 이게 3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그런 말인 거죠.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서 만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아, 그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쓱 가서 하고 이렇게 돼. 이런 느낌으로. 자, 그래서 이쪽이 3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2인 거고요.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가 이제 x0고 x1이면 이만큼의 길이를 정확하게 똑같이 대칭되게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가게 만드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느낌. 돼요? 얘가 x0, 이게 x1. 얘가 xn이고 얘가 xn-1이고.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x2가 있으면 x1에서 x2를 빼면 이만큼이야. 그리고 이걸 그대로 대칭시켜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돼요?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얘들아 화이팅. 자, 얼마 안 남았어. 자, 봐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넓이를 갖고 이게 첫 번째 칸, 저게 두 번째 칸이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럼 세 번째, 여기를 x3라고 하면 이렇게 얘를 가지고 딱 보면 되니까 이쪽은 얘가 이런 방식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만큼의 요만큼의 넓이, 그래서 이만큼의 넓이가 되는 형태니까 이렇게 쓱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돼요? 그래서 그럼 마지막에 여기까지 간다라고 보면 이렇게 딱 간다라고 보면 이만큼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얘를 가지고 딱 쓸 거기 때문에 이만큼. 그래서 얘는 이만큼의 넓이가 되면서 결국 얘를 굉장히 잘게 쪼개면 이쪽에 있는 게 채워지는 거죠. 이쪽에 이만큼에 있던 형태가 채워지는 거죠.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이렇게 채워지면서 꼼꼼하게 되는 거죠. 채워지면서 얘가 가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접할 때까지 간다라고 보면 0부터 2까지라고 보면 얘는 넓이가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로 가는 이런 넓이가 되겠죠. 돼요? 0부터 2까지. 그래서 이런 사각형들이 계속 나오면서 가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냐면 이보다 큰 쪽 같은 경우는 이보다 큰 쪽. 자, 이보다 큰 쪽은 똑같이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올라갔다 쓱 내려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얘가 3이야. 얘가 3이야. 그럼 2부터 3까지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그럼 다시 말하면 이만큼과 저만큼의 차이니까 지금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이만큼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지금 대칭을 시키니까 요만큼의 형태, 이만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그 다음 걸로 가져다 치면 얘는 여기랑 지금 이만큼의 차이니까 이만큼만 남을 거고 이만큼. 그래서 이만큼이 되는 거고 이렇게 대칭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대칭되는 이런 상황으로 삼각형이 나온다는 거죠. 돼요?
그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딱 쓰면 이런 식으로 가면 얘와 얘의 차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만큼의 차이가 되는 거 얘는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형태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돼요? 그럼 걔를 잘게 쪼개면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의 넓이를 가지고 구한다고 생각하면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3까지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마지막 이게 타입 1이고요. 이게 타입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부터 쭉 가는 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가고 이런 식으로 쓱 가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여기가 이제 이쪽이 3이에요. 3. 그럼 여기 이제 6이고 이쪽이 뭐 0이라고 치면 그럼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그 다음 게 이만큼이니까 결국은 차이는 이만큼이고 이만큼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요 넓이, 이 넓이를 봐. 이렇게 이상하게. 그럼 한 칸 더 가면 이만큼 차이가 이거고 그래서 이만큼의 차이면서 여기서 대칭되는 거니까 이쪽은 이만큼의 넓이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그 다음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 차이만큼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니까 이제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결국은 3부터 6까지 가면 그냥 이만큼이 채워지는 그런 형, 이만큼이 채워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구할 거는 이런 형태 가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거 하나랑 이렇게 이만큼 하나랑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사이에 있는 이만큼 하나랑 이렇게 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이런 넓이 하나 해가지고 이거 세 개를 더해주면 끝날 거라고. 돼요? 뭐 못해도 되긴 해요. 이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구경을 누리겠다고 그거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빡센 그런 느낌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는 게 그렇게 구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빡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그려보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오차가 줄어드는 게 약간 구분구조법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약간 구분구조법의 어떤 형태를 좀 응용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얘는 인테그랄 쓰고 0부터 2까지 잡은 다음에 얘는 이만큼, 그럼 x 3승 빼기 12x 제곱 36x라고 쓰고요. 요거 dx를 2배 한 다음에 그럼 얘는 이만큼의 사각형 넓이를 그냥 구하시면 사각형. 그럼 이만큼이 4일 거니까 여기 길이가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쪽 같은 경우는 여기다 2 대입하니까 8 빼기 48 플러스 7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80에 48이니까 이만큼 30이니까 그래서 이제 플러스 이 사각형 넓이는 2 곱하기 30이에요. 그래서 요 넓이는 이만큼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만큼이 지금 32였기 때문에 그럼 얘도 이거 반쪽 구해가지고 이거 반쪽 구해가지고 이거 반쪽 구해서 2배 하시면 되니까 인테그랄 쓰고 2부터 3까지 한 다음에 얘를 2배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32 마이너스 이쪽은 이거죠. x 3승 빼기 12x 제곱 플러스 36x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하시고 그다음 마지막 얘는 이렇게 딱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쓰시면 돼요. 그럼 얘는 그냥 fx 가지고 따질 거면 이런 식으로 가서 가면 되니까 이쪽은 인테그랄 쓰고 3부터 6까지라고 쓰시고요. 여기는 그 x 3승 빼기 12x 제곱 플러스 36x라고 쓰고 이거 dx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 그냥 2배 하시면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더하기 저거 더하기 저거 하셔야 됩니다.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의 형태는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구분구조법에 관한 내용이 만약에 나온다고 치면 아마 저렇게까지 나오는 거 좀 빡세긴 할 거야. 그래서 근데 어쨌든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약간 좀 그거보다 낮은 난이도를 풀 때는 좀 괜찮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약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그죠? 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래서 아직 그게 다 안 모아지긴 해가지고 이제 우선은 이번에도 그 저기 있는 내용들 플러스 이제 이것저것 해서 좀 정리를 좀 해가지고 이제 좀 그 테스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죠. 어제 너가 보낸 거 3개는 했거든요. 오늘 큰 거 있고.